저희 TV조선에 단독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101 경비단, 대통령실 내부의 근거리 방어와 내부 경호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202 경비단, 외곽과 관저 같은 내부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이 101, 202 경비단이요. 경호처장의 지시를 거부했다라는 게 저희 TV조선 단독 보도였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관저 경호 투입을 경호처장이 지시했지만 101, 202 경비단이 협조를 하지 않았다. 경찰 고위급으로부터 불응 명령이 있었던 것 같다. 차 교수님. 예. 수방사 55 경비단도 공수처와 대치 중에 임의로 철수했다. 네. 경찰과 군 병력들이 경호처 지휘를 받는 임무를 임의로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수방사 55 경비단 1차 저지선 때 있었던 그렇죠. 군 부대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군이지만 경호처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곳인데 1차 이후에 모습이 네. 사라졌는데 이미 철수했다. 사실상 지휘를 거부했다는 인원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이 장면 자체가요, 사실 대한민국 경호처에 대한 그러니까 이 존립 근거에 대한 우리가 심각한 회의를, 의문을 우리가 오늘 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보여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이거 대통령 경호 조직이요, 사실 처음부터 독립적인 조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1공화국 이승만 대통령 통치 18년 내내, 그러니까 3년, 4년, 12년 정도 되네요. 12년 내내 경호를 했던 사람은요, 경찰이었습니다. 당시 경무대 경찰서라는 경찰서가 있었고, 당시 이 4.19 혁명 때 청와대 쪽으로 올라오는, 경무대 쪽으로 올라오는 시위자들에게 발포 명령을 내렸던 사람이 바로 경무대 경찰서장 곽영주였고, 바로 그 발포 명령 때문에 결국은 형장은 이슬로 사라졌죠. 자, 그 뒤에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뒤에 경호처를 독립적인 조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뒤에 차지철 경호실장의 무소불위의 권력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 소위 경호실장 또 경호실, 경호처에 대한 일종의 이 문민적 통제 자체가 다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우리가 봤듯이 지금 경찰에 지금 사실상 지금 배속되어 있는 101 경비단이나 202 경비단, 그리고 또 지금 수방사 지금 55 경비단도 사실 따지고 보면 배속은 경호처에 소속되어 있지만 예속은 수방사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원부대에서 지휘를 할 경우에는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부대에서는 이 자신들의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라 전체적인 국가적인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그 적법한 절차가 틀렸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런 지휘 통제가 따르는데, 오직 독립적인 경호처만 딱 한 사람만 바라보는 잘못된 이 조직 논리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불법적인 행위들이 버젓이 저질러지고 있다고 한다면 차제에 이 사건이 끝나고 난 뒤에 저는 이 경호처의 독립적 지휘에 대한 부분도 저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과거처럼 경찰로 다시 예속을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대통령 경호처의 지시를 불응한 인원들이 있다. 이런 지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차 교수님께서 이제 경호처에 대한 어떤 존재 근거 자체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경호처가 독립적으로 또 존재하는 이유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정치가 과열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피격이나 피살 사건들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아베 전 총리도 이제 피살 사건이 있었고, 트럼프 현재 당선자신 분인데 트럼프 대통령도 피격을 당했었죠. 이재명 대표도 작년 이맘때쯤에 피격 사건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보호 대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경호처가 누군가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정치적인, 법적인 가치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어떤 현 세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일부 인원들의 지시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결국 공수처의 영장 집행은 중단되었습니다. 이걸 실행한 건 박종준 경호처장일 텐데요. 박종준 경호처장, 어떤 사람인지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경찰 출신입니다. 경찰대를 수석 졸업하고 최연소 행정고시에 합격한 인물입니다. 2011년까지 경찰청 차장을 지냈고요.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경호처 차장을 지냈습니다. 이후에 좀 야인으로 있다가 이번에 김용현 전 처장의 후임으로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충남 공주 출신입니다. 자, 박종준 경호처장 홈페이지 인사말이 지금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경호처는 오직 경호 대상자의 절대 안전을 위해서 존재한다. 경호처는 오직 경호 대상자 윤석열 대통령의 절대 안전을 위해서 존재한다. 우리가 경호하는 건 현직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런 뜻을 읽히는데요. 정옥재 변호사님. 네네. 일부 부하들이 항명하고 지시 이행을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대통령을 지킨 사람 박종준 경호처장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어쨌든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어요. 그 법률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 경호실이라고도 했는데 지금 대통령 경호처가 되는 거죠. 그 대통령 경호처가 만들어진 존재 근거가 그냥 단순히 대통령이 나 경호가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지시해서 그냥 급속도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임의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국회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다음 그 목적에 경호 대상이 누가 있느냐,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해가지고 한정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굳이 왜 이렇게 대통령 경호법까지도 국회가 만들어서 대한민국 법률 중에 하나로 했는가? 그만큼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위가 엄중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그럼 국가적인 혼란이 생긴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종준 처장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자신의 임무가 그 경호 대상자들을 최대한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 듭니다. 예.